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시험은 너무 쉬웠고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우리 그때 작년에 풀었던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풀었던 작년 그 2021학년도 1학년 2학기는 하나 틀려야 1등급이었잖아. 그것도 점수 낮은 걸로. 하나 쌤 이제 니네 선배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나 틀렸는데 1등급 받았어요. 하나 틀렸는데 겨우. 아무튼 그랬고 재작년 시험이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100점이 25명이었거든. 되게 쉬웠거든. 그때가 코로나 첫 해였잖아요. 되게 미뤄져가지고 막 중간고사를 6월 달에 봤으니까 애들이 교복은 샀는데 입질 못하고 하복부터 입은 그 세대들이라서 지금 고3 애들이죠. 걔네들 근데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근데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이제 비슷한 요거 재작년이랑 작년의 중간 정도? 조금 더 재작년 시험에 좀 가깝게 올해는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얘는 제 기억에 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등급을 매기니까 하는데 제 기억에 80점까지가 1등급인가 그랬을 거예요. 4개? 4개인가 5개인가 그 정도까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쉬어갈 문제들이 없고요. 다 일단 어렵고 앞쪽 부분도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몇 번부터 볼 거냐면 7번부터 볼게요. 7번 문제부터. 자 7번 문제는 이제 뭐 합성함수 함수값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가볍게 살펴보면 전체 집합이 0부터 10까지라고 정의된 함수가 있고 총 원소의 개수가 11개입니다. 11개. 그랬을 때 fx라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애고 그 다음에 정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밑줄 x를 6으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x를 6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0, 1, 2, 3, 4, 5까지 6개의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 얘를 짝을 지어보면 0이랑 6이랑 짝이고 그 다음에 1, 뭐 이렇게 써볼까? 3, 4, 5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죠. 7, 8, 9, 10까지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한 세트야 결국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걸 나머지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나머지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만약에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성립한다면 7을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이제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G합성 fx가 0이다 라는 거니까 결국은 fx 함수값 구한 다음에 그 함수값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드는 요 값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0부터 해볼게요. x가 0일 때부터 x가 0이다. 그럼 x가 0이면 숫자 대입하면 f0는 뭐가 돼? f0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f0가 2가 되니까 요거는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될 수가 없네요. 없죠? 그래서 얘랑 얘랑 탈락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시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럼 x가 1일 때는 뭐냐라고 하면 x가 1이에요. 그러면 f1은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문제의식에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1이랑 3이랑 2랑 더하면 6이네. 그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되니까 되겠죠. 그지? 자,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도 계산해 보시면 x가 2일 때 그럼 f2가 될 거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얼마 되냐면 4, 6, 2니까 12네요. 그럼 얘도 6의 배수니까 나머지 0 되는 거 맞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고 따라서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요 세트가 되고요. 얘가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돼요. 됐니?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 1이랑 7이랑 2랑 8이랑 4랑 10이랑 5까지 이렇게 7개 숫자 더해주신 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37까지가 나오는 거고 5번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8번 문제 갈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자, AN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소인 자연수, 즉 서로소들의 집합이고 서로소인 자연수.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배수의 집합이네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라는 건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제 내신 스타일에서 많이 나오는 개수 구하는 문제죠. 옳은 것 중에 개수,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인데 아닌 것부터 확실하게 지우고 갈게요. 아닌 것부터. 자,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리을은 무조건 아니죠. 그죠? 리을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랑 3이라고 해봐. 2의 배수와 3의 배수 두 개 곱하면 6의 배수지. 그럼 좌변은 6의 배수인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교집합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리을 날리고. 알겠니? 리을 날리고. 자, 그다음에 기억도 볼게요. 기억 보시면은 P와 서로소인 집합. P와 서로소인 집합이 전체에서 P의 배수 뺀 거랑 같냐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전체에서 P의 배수 뺀 거랑 같냐는 건데 말이 안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P가 소수여야 돼요. 그 식이 성립하려면 P가 소수여야 돼. 알겠지? 소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잘 봐. 3과 서로소인 집합. 그럼 3과 서로소인 거는 3의 배수만 다 골라내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야. 그럼 미안. 6과 서로소야. 그럼 6과 서로소면 2도 없어야 되고 3도 없어야지. 그지? 그러면은 뭐의 배수만 뺀다라고 얘기하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네, 그죠? 왜냐면은 배수는 이제 2와 3을 둘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틀렸다라는 거고 디귿도 확실하게 참고주시 구별이 돼요. 디귿도 APQ죠. 그럼 P와 Q를 곱한 거네. 그럼 서로소 P라는 것과 Q라는 것을 곱한 것과 서로소인 애는 결국 P라는 거랑 서로소인 것과 Q라는 거랑 서로소인 거의 교집합이다라는 건데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잘 봐. P가 2고 Q가 3이야. 그럼 P가 2고 Q가 3이면 6과 서로소인 거죠. 그럼 6과 서로소라는 뜻은 2도 없고 3도 없어야죠. 그지? 그러니까 A2라는 것은 2가 없는 거고 A3이라는 것은 3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디귿은 확실하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니은이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니은을 잠깐 보면 니은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라는 것과 Q라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서로소라고 그랬고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이 두 개도. 그러면 사실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잘 봐. 뭐가 가능하냐면 P가 1이고 Q가 3이다. 이렇게 놔도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알겠어?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서로소 관계니까 문제 조건이랑 전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네. 만약에 P가 3이 1이고 Q가 3이다 라고 하면 A 3인 거고 얘는 전체 집합에서 B 3을 빼는 건데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니은에서는. 그죠? 근데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소수라면 3이 소수잖아. 그럼 3이 소수라면은 얘 있잖아. 얘. 그럼 3과 서로소인 애들은 결국 뭐와 같냐면 3의 배수 빼준 거와 같다고. 알겠니?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A3이라는 것을 써보면 A3은 1, 2 하고 3의 배수 빼고 4, 5 하고 이런 식으로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됐어? 근데 3의 배수는 이제 뭐가 돼?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돼요? 3의 배수만 빼준다면 3과 서로소인 걸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이 친구는 이제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죠. 요게 발레야. 만약에 PQ가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 말이 맞아요. PQ가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으면. 왜냐면은 PQ를 제외한 소수들, 서로소인 관계끼리 곱하면 무조건 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절대로 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P와 Q가 1이 아닌 서로소다 라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여기서는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10번 해볼게요. 10번 문제. 이게 재작년 이 중간고사가 왜
좀 어려웠냐면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특히 10번이랑 11번이랑 12번이랑 이쪽 부분이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데,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잘 봐. 10번 같은 경우랑 12번 같은 경우가 기출문제 그대로 베낀 거예요. 10번이랑 12번이 우리 자이스토리 보면은 그대로 있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10번이랑 12번 같은 경우가 사실 제대로 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맞아. 이걸 다 따져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그래서 내가 자꾸 모의고사 기출문제 강조를 하는 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으면 10번, 12번이 금방 무난하게 바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이런 식으로 가서, 물론 짜잘짜잘한 계산을 해줘야겠지만, 알겠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합성함수죠. 요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내가 11번 설명하면서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설명해 드릴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가지고 넓이 찾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10번도 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함수값 추론에 대한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래. 전체 원소의 개수가 7개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모든 함수값들의 총합이죠. 모든 함수값들의 총합은 59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고, 다 조건 보시면은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쌤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달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삼았어요. 달을 기준으로. 알겠니? 달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삼는 게 편하겠지. 왜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치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8이 아니죠?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9와 3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일 큰 원소가 8이라면 제일 작은 원소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원소가 7이라고 하면 제일 작은 원소는 1이 돼야 되는, 요 세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치역의 원소가 7개가 돼야 되니까. 됐어?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잘 봐.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치역의 합,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합이죠.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 59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전체 정의역이 9개가 있어요. 전체 정의역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역은 7개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지? 무조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됐니? 그럼 그 중복되는 걸 빼고 잘 봐. 요거를 해볼게. 얘를 싹 다 더한다고 해봐. 그럼 얘가 3부터 9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3부터 9까지 해서 3부터 9까지를 싹 더한 거야. 3부터 9까지 한 번씩을 싹 더해. 그럼 한 번씩 싹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42죠. 근데 한 번씩은 무조건 더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치역이 7개지. 그럼 치역이 7개가 되려면 무조건 3부터 9까지 해서 모든 숫자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적어도 한 번씩은 선택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플러스 알파, 뭐 네모랑 세모, 이런 애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9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얘가 42거든? 그럼 얘가 42니까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정확하게 17이 되면 되니까, 17이 되려면 하나는 8이고 하나는 9가 되면 정확하게 17이 나오죠. 그죠? 문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59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밑에 봐봐. 만약에 치역이 8부터 2까지, 즉 2부터 8까지라고 하면, 자 하나씩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이거 다 더하시면은 얘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더하시면 8가지의 합이 36이죠. 그럼 8가지의 합이 36에서 1을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35가 돼요. 되나요? 8가지의 합이 36에서 1을 빼주니까 35가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뒤쪽에 플러스 2개를 더해주는데, 2개를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가질 수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게 8이지. 그지? 그럼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8 더하기 8밖에 안 되고요. 8 2개 더하면 16이니까 이 값이 얼마밖에 안 되냐면 51까지밖에 못 갖는다는 거죠. 맥시멈으로.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절대로 함수값을 다 더했을 때 59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우리가 하는 수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
알겠니? 뒤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순열조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고등수학과 완전히 다른 결의 추론을 해줘야 돼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알겠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일일이 따져보고 꼼꼼하게 세어보고 이런 능력도 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1학기 때 수학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고난도 문제 스타일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얘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얘보다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가능한 건 이 경우밖에 없고요. 네, 이 경우밖에 안 될 거고. 문제에서 그럼 이제 물어본 거,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와 FB가 서로 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 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3부터 9까지를 모두 가져갔죠? 한 번씩. 그런 다음에 뒤쪽에가 뭐가 돼야 돼? 더해서 17이 나오게끔 하려면 8 하나, 9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결국 중복되는 원소는 8과 9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10번 문제였어요.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내가 요거는 나중에 다음 주쯤이죠. 다음 주쯤에 함수 진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일단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잡고요. 너무 올라갔나?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가고, 자, 가볼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가 x값들이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6, 4분의 9, 4등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 4분의 12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해서 3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그럼 요 안에서 지금 fx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그림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잘 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 위로 올라가요. 이런 그래프죠. 이게 F. 됐어? 자, 그 다음에 G라는 그래프 볼게요. G라는 그래프는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G라는 그래프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역이 하나, 둘, 네, 이 정도까지 가서 어디죠? 이 정도까지. 네, 여기를 3이라고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자, 이쯤에서 대충 2라는 값이 있고 3,3이니까 이 정도 잡을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까지는 이 정도까지야. 2까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두 칸이 빡 하고 뛰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죠.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F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G라는 게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속함수, 겉함수와 속함수를 분석을 해보시면 G라는 친구가 겉함수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G합성 fx니까. 자,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속함수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릴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냐면 G 합성 fx 이걸 그리겠다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빨리 그리는 거야. 뭐부터 하시냐?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자,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 속함수의 정의역을 찍으세요. 알겠나요? 속함수의 정의역을 찍어. 알겠니? 합성함수의 기본 구조가 잘 봐. 여기 봐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F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G라고 하고 합성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G합성 F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G합성 F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정의역이야? X가 정의역이야. 알겠나요? 합성함수의 기본 구조는 함수가 하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함수로 건너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중간에 경유지가 있다는 건데 전체 함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X라는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죠. 즉 속함수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는 이렇게 가죠. 속함수의 정의역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같은 거야. 알겠어? G합성 F의 정의역이 F의 정의역과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속함수의 치역이죠. 속함수의 치역. 함수값. 요거는 뭐랑 똑같냐? 얘는 겉함수의 정의역입니다. 겉함수의 정의역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포함이 된다가 원래 맞는 말이죠. 속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돼. 포함이. 알겠니?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빨리 그릴 때 속함수의 정의역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4분의 3, 4분의 6, 4분의 9, 4분의 12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지. 얘를. 자, 그 다음에 잘 봐. 빨리 그리는 방법. 내가 그러면 첫 번째 나 여기서 그릴 거거든. 여기서 그릴 건데 자, 끝점을 생각해 볼게요. 양 끝점. 잘 보세요. 여기서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0을 대입하면 여기 0을 대입하면 누구야? 0을 대입하면 누구니? F에다 0 대입해봐. F에다 0 대입하면 누구야? 3이야. 여기 찍어. 여기 찍어.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4분의 3 대입하면 F가 얼마죠? 0이지 않나요? 그죠? 0이죠. 요거 찍어. 됐어? 근데 자,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 합성함수 우리 할 때 G 합성 F 제로라고 하면 G 얼마가 돼요? 3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G3이 얼마야? G3도 3이네. 얘를 찍어야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를 찍은 거죠. G3. 그 다음에 G 합성 F 4분의 3이에요. 그럼 F 4분의 3이 F 함수값이 0이었으니까 G 제로랑 같다 이거지. 그지? 그럼 G 제로니까 여기다가 찍은 거죠. 됐나요? G 제로가 0이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서부터 자, 순서가 지금 0에서 3으로 가는 거야? 3에서 0으로 가는 거야? 이 측면에서 보면 3에서 0으로 내려와야 돼. 3에서 0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방향으로. 0에서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에서 0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가 그려져야 돼.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끼워 맞추면 여기다 끼워 맞추면 자, 비율 좀 따질게요. 요만큼이 한 칸이고 요만큼이 두 칸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지만 3등분을 해. 여기 3등분을 해서 대충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대충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요. 느낌만 잡으시면 되니까. 됐어요? 요 처음에 모양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갖다가 그릴 거냐면 대칭성 갖다가 그릴 건데 일로 와. 잘 봐. 얘들아. 얘랑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 그린 거냐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린 거거든.
지금 하나 그린 게 요 부분 그린 거야. 요 부분. 노란색. 근데 잘 봐. 색깔 구별해 줄게. 이게 빨리 그리는 방법이 이거거든. 여기가 노란색 부분이야. 노란색 부분의 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 구간의 함수 그래프랑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서로 대칭이죠. 그지? 대칭이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를 그대로 뭐 하면 돼? 얘도 대칭 이동 시키시면 돼요. 병. 잘못 걸다. 이렇게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간격 보면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등간격이야. 두 개가 똑같아. 간격이 다 똑같아. 그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이만큼에 대해서도 전체 함수가 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아니면 이 모양이 그대로 그려진 거죠. 그지? 그럼 주기의 느낌도 갖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합성함수에서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서 갑니다. 그대로 옮겨서 똑같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꺾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그리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기성이랑 대칭성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 개형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G합성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요 시험에서 면적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면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면적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잘 봐. 자,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 자, 그럼 잘 봐. 요 부분이랑 여기 가운데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이등변 요 부분 요 넓이가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거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하는 면적은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몇 개야? 두 개야. 왜? 하나 합치면 절반이니까 두 개 합치면 똑같은 거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여기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높이랑 밑변의 길이만 좀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해볼게. 자, 여기서 지금 요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럼 4분의 3이잖아? 잘 봐. 4분의 3을 몇 등분했어, 아까? 비율 관계로. 2대 1. 여기가 2대 1이었으니까 3등분한 거죠? 그럼 여기 함수 값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됐니? 자, 그럼 생각해봐. 잘 봐. 생각. 일로 와봐. 저 함수값만 알면 되니까 합성함수 함수값 그대로 쓰면 되거든. 자, G 합성 F 4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F로 돌아와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얼마예요? 여기 식 세우면 이거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가요? 얼마죠? 마이너스 4인가요? 4분의 3칸 갖고 아닌데? 4분의 3칸 갖고 마이너스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인가? 뭐 이 정도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잘 봐. 일로 와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어차피 비율 관계로 접근을 했으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얼마만큼에 해당돼? 요만큼이 전체에서 3분의 2만큼 해당되지 않아? 함수값 차이가? 그지?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압축을 시킨 거거든? 됐어? 압축을 시켜서 여기도 똑같이 근데 비율 관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함수값도 그대로 얼마가 될까요? 여기 함수값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간다고. 알겠니? 무슨 얘기냐? 이걸 실제로 내가 두 가지로 계산해 줄게. 자, 첫 번째는 이거야.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구하시면 기울기가 x 증가량이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 하시면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y는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x절편이 4분의 3, 제로니까. 그럼 요 직선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노란색 요 직선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나는 여기다가 지금 얼마는 거야? 4분의 1 집어넣은 거야. 4분의 1. 그지?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었거든? 그럼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네. 일로 와봐. 요게 뭐랑 똑같아? G2랑 똑같아. 그럼 G2니까 G2는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서 떨어질 때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 3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인데 3에서 출발했을 때 한 칸 갈 때 이만큼 내려왔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옆으로만 이렇게 축소가 된 거라서 얘가 옆으로만 축소가 된 거니까 한 칸 갈 때 요 한 칸을 갈 때 얼마만큼이 된 거야? 두 칸이 내려와서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로 가버리시면 된다고. 아,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1이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냐? 밑변은 요만큼이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대칭성 이용하니까. 한 칸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1 하니까 요 값이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니까 거기다가 똑같은 거 2개 해주시면 첫 번째는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 그럼 이것도 똑같은 면적이 나오죠. 이거 뭐야? 이거 사다리꼴이네. 됐어? 그럼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결국은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더해 주셔야 되는 넓이는 사다리꼴 2개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사다리꼴 2개가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밑변의 길이니까 자 일단 2개라고 하고 2분의 1 곱하기 자 요만큼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6이네요. 그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만큼이 되고 더하기 요 길이는 아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정도가 되고 곱하기 높이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약분하시면 되고요. 요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서요. 여기는 얼마야?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요만큼이랑 계산을 하는데 잠깐만. 뭐가 좀 잘못됐는데. 맞니? 4분의 6, 2분의 3, 2분의 1, 2분의 5. 잠시만요. 이거 둘러싸인 부분 넓이잖아. X축. 0부터 3까지 해서 정의된 합성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왜 답이 2분의 5가 나오지? 잠시만. 계산이 어디가 실수했을까? 빨리 찾아볼까? 어디 미스 났니? 4분의 1, 4분의 1 맞고 4분의 9에서 4 2개 2분의 1, 2분의 3, 2 높이가 1 2 지워지고 2 쌤이 어디에 계산 실수했지? 자, 잠깐 수정할게요.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요 사이드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알겠죠?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사이드는 구할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씩만 더해주면 되네. 요거 하나씩만. 그래서 하나씩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여기 2를 다 빼면 돼요. 2를 다 빼시고 다시 정리. 요거 보라색 이등변 삼각형 계산하시면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가 2 해서 1 나오고 아니다. 여기가 2분의 1 나오고 수정한 걸로.
그 다음에 사다리꼴, 요 분홍색 사다리꼴 계산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 그 다음에 사다리꼴 원래 2분의 1 곱해주고 높이는 1이죠. 높이는 1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이고요. 정답이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네. 자, 확인하시고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가요. 얘는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나온 거고요. 요게 쌤 기억에 2020년 6월인가 9월인가 11월인가 할 때는 셋 중에 하나 30번 문제였거든. 얘가 30번 문제였어요. 꽤나 그걸 조금 더 쉽게 만드신 건데, 자 일단 가볼게. 함수의 개수에 대한 추론 문제고요. 이런 추론 잘 하셔야 돼요. 알겠니? 이게 우리가 수하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어떤 그래프라든가 뭐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따져주시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시험 대비 마무리할 때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집합 x라는 게 1부터 7까지라고 돼 있고, 자 밑줄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 존재한다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1대1 대응이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치역 중에서 비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 문제는 가조건부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가조건 보시면 x가 1과 2와 6이래. 1과 2와 6일 때, 얘가 1과 2와 6일 때, 자 이 친구가 f, 잘 봐, f 합성 f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f 역함수 x, 요거 두 개가 2x다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순서상 대응해가지고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얘는 f1이 되는 거고, 더하기 f 역함수 1이 되는데,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요렇게가 2가 나와. 그러면 자, 지금 숫자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1부터 7까지인데, 그 1부터 7까지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2가 나오는 애를 찾자 이 얘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2가 나오려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되고요. 이 친구가 1이 되는 이 두 경우밖에 없죠. 둘 다 1이어야 돼. 알겠니? 그럼 확인 좀 해볼게. 잘 봐. 자, 역함수 함수값 관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f 역함수 1이 1인 거예요. 그럼 f 역함수 1이 1인 거니까 f1이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라고 나오고, 자 확인. f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그럼 1을 대입하시면 f1이 1이다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요거는 고정된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 두 번째. 자, x가 2입니다. x가 2면 잘 봐. f2가 되고요. 더하기 f 역함수 2가 되고요.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야? 4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러면 요것도 가서 마저 해볼게. 요 친구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요 친구 얼마 돼요? 얘 얼마야? 얼마 돼야 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가 4가 돼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어떻게 되면 돼? 1, 3, 3, 1, 2,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봐.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해봐. 얘가 1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f1은 1이라고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죠? 더 가면 안 돼요. 알겠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 깨져.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3, 1 안 되고 1, 3 해도 안 돼요. 1, 3 해도 안 되거든? 왜냐면 1, 3 하면 f3이 2지. 됐니? f3이 2죠.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라고 해봐. 됐어? 그러면 이거 해보면, 자, F3이 뭐인 거야? 2인 거야. 됐니? 그럼 얘가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는 1이 나오려면 F2가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왜?
F1은 1이라는 건 이미 1을 가져버렸어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서 이미 가져버렸는데 얘가 1이 되려면 F2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1도 1이 되고 2도 1이 되니까 1대1 조건에서 깨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 1, 3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결국 남은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요? 2랑 2밖에 없죠. 됐니? 따라서 확인합니다. F 역함수 2가 2예요. 그럼 F2가 2란 뜻이죠. 역함수 함수값 관계 쓰면. 그럼 F2가 2면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F2가 2다. 오케이, 되네. 그래서 얘도 만족해요.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값이 고정이 된 거야. 하나는 뭐야? F1이 1이라는 거랑 F2가 2라는 거. 이거는 이제 고정된 값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세 번째. 그럼 이제 하나 남은 숫자가 뭐냐면 x가 6일 때거든. 자, 여기서는 케이스가 나뉘어요.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어. 자, 가볼게. f 6이라고 하고 더하기 f 역함수 6이라고 하고 얘가 12가 돼야 돼.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6 대입하고 여기다 6 대입해서 12가 나오는 거. 됐니? 근데 1부터 7까지밖에 못 가지니까요. 됐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5, 7, 7, 5, 6, 6 요렇게 돼. 됐니?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서 밑에 박스 밑에 봐봐. F6은 6 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밑에 거 탈락. 밑에 거 탈락. 그럼 잘 봐. 요 경우 가볼게. 요 경우라면 요거에 주목해. 요 역함수 함수값 관계에 주목해서 F 역함수 6이 7이야. 그럼 F7이 얼마야? 6이야. 됐니?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뭐야? F5가 뭐야? 6인 거야.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넘버링을 맺힐게요. 여기다 1번, 여기다 2번. 둘 다 돼요. 됐나요? 그럼 둘 다 되는지 확인 좀 해볼게. 그럼 둘 다 되는지. F7이 6이야. F7이 6.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 합성 F6이 5가 돼야 되는데 F6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F6이 뭔지 모르죠. 예. 그럼 일단 냅둬. 얘는 F5가 6이야. 그럼 얘도 F5가 6인데 여기가 7 나오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겹치는 것도 하나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갈게. 첫 번째 요거부터 갑시다. 얘부터 해보면 그럼 일로 와봐. 1, 2는 빼. 1, 2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3, 4, 5, 6, 7만 써. 이런 것도 센스야 얘들아. 1, 2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1, 2는 끝났고요. 문제 답이랑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문제 답이랑. 그냥 1, 1, 2, 2 요것만 그냥 지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 가볼 건데 자, 일단 확정적인 거부터 가겠습니다. F7이 6입니다. 그럼 F7이 6이니까 일단 그으세요. F7이 6이라는 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F3이랑 F5를 더해. 두 개를 더하래. 그럼 F3과 F5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러면 10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4, 6이랑 3, 7 요거밖에 없는데 4, 6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또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잘 봐. F3 더하기 F5거든?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3이고 얘가 7인 경우랑 얘가 7이고 얘가 3인 경우야. 됐어? 그럼 해볼게. 자, 3이고 7이야. 그러면 F4, F6 이렇게 남았지. 확인됐네? F4, F6 이렇게 남았거든? 그러면 잘 봐. 갑니다. F6이 5라고 해봐. 여기가 F3이랑 F5를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6을 가졌잖아요. F7, 6. 그러니까 4, 6은 안 되죠. 확인됐어요? 4, 6은 안 돼요. 4, 6은 안 되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7이다. 요거. 그럼 F6이 5고 F4가 4라고 해봐.
이렇게. 그럼 이거 만족하나 볼게. 이거 만족하는지. F6이 5야. 그럼 F5가 되고 F5는 7이라고 그랬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이거 탈락이에요. 됐나요? 자, 고개 드시고. 됐어? 이거 탈락이야? 그러면 다시 해서 이렇게 와볼게. F7이 6이라는 거 확정돼 있고요. 현재 이 경우에 또 두 가지가 나눠진 거거든? 그러면 얘가 7이에요. 그럼 F3이 7이다. 이제 해보자. F3 7. 됐니? F3 7. 그럼 F5가 뭐야? F5가 3이네? 아, 네. F5가 3이네? 됐어? 그럼 이거는 되나? 이건 되지 않아? 아, 아까도 됐었구나. 이게 되네. F6이 4고요. F4가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돼요. 그럼 되죠. 그지? 아까도 됐었네요. 요거 살리자. 쌤이 너무 흥분했나봐. 너 다 지워버렸어? 잘 봐. 다 돼. 그러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 왜 그러냐? 아까도 가능하고요. F6이 4고요. F4가 5니까 얘가 4가 되고 F4가 5가 되는 구조가 나오네요. 그지? 그러면 요 둘 다 되고요. 여기 안에서 F6은 무조건 4가 돼야 되고 F4는 무조건 5가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둘 다. 그래서 문제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답은 하나만 돼야 되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F3 곱하기 F5 더하기 F6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경우겠어? 당연히 이 경우겠네. 곱하는 숫자가 커질수록 값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좀 찝찝하면 해봐. 실제 해봐. 알겠어? 그럼 요 첫 번째 경우. 자, 요건 1번에 1번, 1번에 2번이라고 해볼게. 자, 1번 경우. 1번 경우면 F3 곱하기 우리가 F5 더하기 F6을 해줘야 되는데 F3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이랑 그 다음에 F5가 얼마였죠? 라고 얘기하면 F5 어디 갔죠? 7이요. 네, 7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F6이 4였잖아요. 4 대입하시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33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1번의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나오냐? F3 곱하기 똑같이 가시게 되면 얘는 F3이 7이에요. 7 곱하기 F5가 얼마야? F5가 3이죠. 3 F6이 얼마야? 4 이렇게 돼서 얘는 7, 7에 49가 나오니까 이 값이 더 크다는 게 명확해졌죠. 됐니? 따라서 문제 정답은 뭔가요? 49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49야. 근데 이거 해볼게.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한 거거든? 근데 요거는 될까 안 될까? 요것만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으로 넘어왔거든? 그럼 이 상황으로 넘어왔을 때 확실한 상황은 뭐냐면 F5가 6이야. 그래서 F5가 6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F5가 6이라는 것까지 했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F5가 6이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만족하려면 똑같이 뭐가 돼야 돼? 3, 7이 돼야 되거든? 3, 7이? 그지? 3, 7이 되건 7, 3이 되건 얘가 6이라는 게 아니죠. 4가 돼야 되죠. 무조건. 쏘리 헷갈렸어요. F5가 6이라는 게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F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두 개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이제 남은 거 갖다가 조합을 좀 해봐야 되는데 F6이 어디를 거쳤다가 7로 와야 되거든? 다시 잘 봐. F6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를 거쳐서 7로 와야 돼. 이것 때문에. 근데 잘 봐. F6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얘는 안 될 거고 한 방에 7로 가면 안 되니까 거쳐서 가야 돼. 그럼 3으로 가거든? 3의 대응이. 그럼 어디로 가? 휙, 일로 가.
안 되네? 5로 가볼까? 휙 이렇게 가. 6으로 가. 안 되네.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 49다라는 거. 알겠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거 모의고사 30번 문제고요. 모의고사 30번에서 나왔던 문제고 만만치 않았던 문제예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 적분을 했으면 18번 적분을 했으면 좀 감각적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얘가 자 보세요.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조건의 말은 1대1이죠. 뭐 1대1 대응까지는 몰라요. 1대1 대응까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냥 1대1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일부분이 그려질 거라는 거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뭐가 되냐면 이제 겹치지 않아야 돼. 겹치지 않게끔 올라가야 되고 자 기준점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나 조건인데 잘 봐. 나 조건에서 fx-x니까 넘기세요. fx랑 x가 만나는 거죠. y는 x가 만나는 지점인데 요 y는 x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4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fx와 x축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fx와 x축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역함수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x는 fy가 역함수라는 거니까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내가 요 문제는 철저하게 그림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림으로 푸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수학2 가시면은 적분이라는 거 배우실 텐데 그때 많이 쓸 거야. 그때 많이 쓸 거거든.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 쌤이. 이 문제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면적 갖다가 적당히 잘 잘라 붙이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 2 잡고요. 여기 4 잡을게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그릴 건데 그 선이 바로 y는 x가 되겠지. 그래서 y는 x를 내가 그려줄게. 그래서 y는 x 이렇게. 자, 요게 뭐냐면 y는 x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릴 거거든. 그럼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2차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4예요. 마이너스 2랑 4니까 2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1대1 함수니까. 됐니? 이렇게 그려진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자, 잘 봐. 요런 함수가 있는데 다 조건 갑니다. 이제 fx와 x축 그 다음에 누구? x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뭐냐? 요렇게 생긴 노란색 테두리. 이 노란색 테두리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예요? 3이요. 됐어요? fx, x축, x는 마이너스 2. 세 개죠. fx, x축, x는 마이너스 2. 세 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fx와 x축, x는 4예요. 그러면 fx와 똑같이 x축과 4래. 그럼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기의 면적이 얼마래? 6이래.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 이 상황에서 구해야 될 게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그리면
역함수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지. 이게 y는 fy, x는 fy야, 역함수. 이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역함수와 어디? 요거로 둘러싸인 나뭇잎이거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빛 똑같은 거를 해볼게요. 잘 봐. 똑같은 거. 보라색 잘 봐. 요거랑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 그지? 그 다음에 분홍색 잘 봐. 요거랑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뚝 끊겨서.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거든?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보라색 빗금과 요거 S1이라고 합시다. 보라색 빗금과 분홍색 빗금의 합이죠. 이게 답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야? 3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만 빼주면 보라색 남네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예요. 그럼 보라색 면적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보라색 면적은 전체 3에서 2만큼 빼주면 되니까 1이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요. 직각 이등면이죠, 얘도. 직각 이등면에서 내가 분홍색 빗금만 남기고 싶거든? 그럼 뭐 빼주면 돼? 6 빼주면 돼. 왜? 6이 어디에 해당돼? 이만큼에 해당되니까. 요것만 날리면 돼. 그럼 분홍색 빗금 딱 남아. 그럼 끝났네. 얘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빼기 6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2네요. 끝. 정답 얼마? 3.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거를 fx라는 게 있으니까 fx 2차 함수인데 최고차원 계수 양수니까 미지수 잡아가지고 뭔가 식으로 해결할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겠나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림이고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수학2 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나신다면 여러분들 선행학습 하셨을 때 알겠어? 그런 부분이 나셨으면은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는 발상이라는 거고 수학2의 적분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발상인 거야. 그래서 항상 쌤이 언제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수업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한 도형의 넓이 찾을 때 있잖아. 이거 했었지? 이상한 도형의 넓이 찾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 전체에서 부분 빼주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면 내가 적당히 숫자 쪽에서 부분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어려운 유형이 공통부분 찾아서 생각하는 거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항상 그래서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식을 가지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닐 텐데 적당하게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도형을 잘 쪼개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은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제가 뭐 막상 풀고 보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비주얼이나 이런 거에 쫄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 뒤에 19번, 20번도 좀 압박이죠. 19번, 20번도 좀 압박인데 19번, 20번은 쌤이 별도로 해설 강의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